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주제는 바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국제 협상입니다. 그 치열한 수싸움 뒤에 숨겨진 아주 흥미로운 과학의 세계가 있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세계로 한번 들어봐 보시죠. 자, 근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어찌 보면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위 게임이론 같은 협상을 기가 막히게 분석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정작 실제 외교관들은 이런 걸 거의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이론과 현실 사이에 놓인 거대한 단절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사실 모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거든요. 이 단절이라는 건 말하자면 전혀 다른 두 세계가 꽝 하고 부딪히는 것과 같아요. 한쪽에는 노련한 외교관의 직관과 경험, 이걸 예술의 영역이라고 부르고요. 다른 한쪽에는 냉철한 논리와 수학에 기반한 형식 모델, 즉 과학의 영역이 있는 거죠. 이 둘은 쓰는 언어부터가 완전히 다른 셈입니다. 그럼 이 두 세계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우리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기본 개념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모든 협상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언어, 그 기본 구조부터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아주 간단한 중고 거래부터 복잡한 국제 조약까지 세상의 모든 협상에는 이 5가지 핵심 요소가 반드시 들어갑니다. 누가 참여하는지, 즉 당사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전략, 협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과정, 그리고 이 모든 걸 둘러싼 환경인 맥락, 마지막으로 그래서 뭐로도 냈는지, 결과, 이 5가지가 바로 우리가 앞으로 이야기할 모든 것의 뼈대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형식 모델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협상의 지도를 그려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어요. 모델은요, 복잡한 현실 그 자체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길을 찾을 때 쓰는 지도 같은 거예요. 지도는 실제 땅덩어리는 아니잖아요. 하지만 길을 찾는 데는 필수적이죠. 모델도 똑같습니다. 복잡한 현실에서 군더더기는 싹 걷어내고 가장 중요한 뼈대만 보여주는 거죠. 그 지도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전개형 게임, 다른 말로 하면 게임 틀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움직이면 상대방은 저렇게 나올 수 있고, 그럼 나는 또 이렇게 대응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협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이걸 그려보면 협상가들은 모든 선택의 결과를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이게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으니 아주 간단하고 클래식한 예시를 하나 보면서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감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케이크 한 조각을 나눠 먹는다고 상상해보세요. A가 먼저 내가 이만큼 가질게 하고 제안하면 B는 오케이 하거나 싫어 할 수 있죠. 만약 B가 거절하면 이번엔 B가 그럼 이렇게 나누자 하고 역제안을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될 수도 있겠지만요. 현실에선 그렇지 않죠. 왜냐? 아주 중요한 규칙이 있거든요. 바로 시간은 돈이라는 겁니다. 협상이 질질 끌수록 케이크가 점점 녹아버리는 거예요. 즉, 양쪽 모두 손해를 보니까 빨리 합의하는 게 서로에게 이득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분석에 아하 하는 순간이 바로 여긴데요. 이론과 현실, 그 거대한 단절을 이어줄 아주 기가 막힌 프레임워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상황에 다 써먹을 수 있는 완벽한 만능 모델,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목적에 따라 서로 다른 3가지 종류의 모델이 있다는 걸 이해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뭐랄까, 상황에 맞는 연장을 쓰는 거죠. 첫 번째는 협상에 대한 오브 모델입니다. 이건 마치 역사학자나 분석가의 도구 같아요. 이미 끝난 과거의 협상을 돌아보면서 그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구나 하고 그 구조를 분석하고 설명하는 데 쓰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 협상 속임 모델입니다. 이건 협상 과정 자체를 분석하기보다는 협상 테이블 위에서 실시간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산화탄소를 이만큼 줄이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 정도입니다 하고 바로바로 계산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협상을 위한 for 모델입니다. 이건 정말 강력한 문제 해결사예요. 각 나라가 원하는 것들을 데이터로 입력하면 컴퓨터가 복잡한 계산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만한 최적의 해답, 즉 윈윈할 수 있는 합의점을 딱 찾아주는 겁니다.
자, 이론만 들으면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을 수 있으니까요. 이 프레임워크가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한번 보시죠.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협상에 대한 모델은 인류를 핵전쟁 직전까지 몰고 갔던 쿠바 미사일 위기를 분석하는 데 쓰였고요. 협상 속 모델은 유럽의 산성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기오염 협약에서 아주 중요한 과학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위한 모델은 전 세계 바다의 규칙을 정하는 정말 복잡했던 UN 해양법 협상에서 모두가 동의할 만한 최적의 안을 도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미래의 국제관계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앞으로 외교는 어떻게 바뀔까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요. 목표가 노련한 외교관을 인공지능이나 알고리즘으로 바꾸려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뛰어난 장인에게 최첨단 도구를 쥐어주는 것처럼 인간의 지혜와 경험이 이런 과학적 도구와 만났을 때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론과 현실의 단절은 어느 한쪽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저 번역이 필요했을 뿐인 거죠. 정말 멋진 말이죠? 외교관의 통찰력이나 지혜 같은 건 책으로 가르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이 강력한 모델이 보여주는 논리적인 결과를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또 현명하게 활용할 것인지는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직관과 과학적 분석의 위대한 시너지가 시작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어쩌면 인류가 마주할 다음의 거대한 위기를 해결하는 열쇠는 단순히 뛰어난 외교관의 협상 능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손에 들린 이 비밀스러운 과학의 지도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